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렬입니다. 이 제품 얘기를 리이슈 할 때가 됐죠. 그때도 리뷰했고 이제 지나간 스피커 아니야 그러는데 새 오디오는 그게 뭐 스피커든 앰프든 2년 전에 리뷰를 했어도 지금도 계속 그 제품에 대한 관심과 사용자들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볼 이 골드문트의 가이아는 아무나 살 수 없는, 비용도 그렇지만 이걸 갖다 놓고 쓸 수 있는 공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한정이 돼 있죠. 제가 그래서 종종 하는 말이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죠. 이 스피커를 집에다 놓고 쓸 수 있는 행복한 분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피커를 어느 날 오디오 갤러리에 와서 듣고서 저건 정말 나를 위해서 만든 스피커다, 내 모든 걸 걸고 저거를 내 공간에서 듣고 싶다, 이렇게 시작이 되면 스피커를 살 돈과 시청실까지 마련을 해야 돼요. 이 스피커로 음악을 듣는 최대 반경은 거기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스피커죠. 대략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이 스피커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그때도 그랬어요. 전 세계에서 이 가이아를 촬영을 한 영상이 없었어요. 유튜브에도 없었고, 유일하게 그때부터 한 몇 달 전에 미넨 오디오 쇼에 약간은 티저였던 것 같아요. 이쪽 한쪽에 이렇게 전시만 하고 이게 골드문트의 새 스피커야,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만 했던 그런 이벤트를 마치고서 처음 국내에 들어왔던, 대한민국이 1호였던, 소리를 처음 들어봤던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이거는 바로 전에 있던 골드문트의 플래그십인 아폴로그 SE, 이 스피커하고는 가는 길이 다르고 성향 자체를 다르게 만든 그런 스피커라는 게 굉장히 궁금했고요. 그래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굉장히 들어보고 싶었는데, 문제는 이 스피커가 처음에 놓여졌던 오디오 갤러리 본사 3층 그 공간이 그닥 높이가 좀 부족했고, 뒤쪽으로 우퍼를 방사하는 이런 배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넓은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가이아가 청담점의 메인 시청실에 자리를 잡은 다음부터 그때부터 이제 제 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건 시작이었고 그게 완성이 됐던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세팅을 하고 여러 행사를 하고 영상에 있는 소리로도 두 채널 스피커로도 이렇게 1년 가까이 그렇게 쭉 들어오면서, 그게 큰 스피커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일 수도 있는데, 큰 스피커는 어떻게 해도 큰 소리만 내면 된다, 스케일이 크고 다이나믹하고 그렇게 큰 공간에서 듣는 스피커다, 이렇게만 알면 안 되고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스피커란 말이에요. 민감한 스피커는 왠지 작게만 만들면 되는 걸로 그렇게 아는 분들이 많은데, 골드문트의 가이아는 사운드 자체의 스케일도 크지만 그 스케일 속에 나타나는 아주 미세한 표현들이나 그 세부 묘사들이 어떤 음악과 어떤 기기와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도 이 스피커를 오래 운영해 본 분들은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그런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스피커는 항상 여기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이 청담점 메인 시청실에서 이 스피커를 계속 들어봤던, 특히 오디오 갤러리 사장님 같은 분이 이 스피커가 최선의 소리를 내고 있는지 그걸 한번 의심을 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충분치 않은 몇 가지 부분들이 발견이 돼서 그거를 시간을 한참 들여서 원래 소리가 나오게, 원래 소리를 다시 찾아낸 그런 새로운 세팅을 마쳤습니다. 첫 번째는 소스 기기였어요. 소스 기기가 뭐 왜 골드문트 플레이어들이 왜 못하겠어요. 근데 유니버설 플레이어에 있는 스트리머로 그렇게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10억 개에 가까운 이 스피커를 지금 골드문트의 새로운 최상급의 스트리머가 나왔는데 걔로 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해서 그걸 바꿔봤더니 소리가 엄청나게 바뀐 거예요. 좀 이따 음악을 듣고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게 단지 뭐 해상도가 늘어나고 뭐 전체적인 공간 묘사나 정보량이 늘어난 그런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마치 캘리브레이션을 한 것처럼 음상이나 전후 간의 아주 미묘한 입체감들, 이런 게 대폭 개선된 거예요. 원래 거기까지 소리를 내는 스피커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소리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 저도 얘기를 해주시기 전에는 모를 뻔했는데 디퓨저들을 추가했습니다. 천장에도 들어갔고 저쪽 뒷벽에 없던 원래 그 렉에 있는 폭만큼 렉의 위쪽은 전체를 다 새로 디퓨저를 새로 세팅을 해서, 이전에 이 환경에서 가이아로 음악을 익숙하게 들은 분들이 와서 들어보시면 소리 변화가 꽤 크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그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음악을 오늘은 4곡을 들어볼게요. 3곡으로 이거를 다 설명하기에는 조금 짧아요. 그러니까 한 곡을 길게 듣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곡들을 들어보되, 독특하게 말러 곡이 2개가 들어갑니다. 다이나믹하고 스케일이 크고 에너지가 많은 곡 하나와 저희가 헤어질 결심에서 봤던, 그래서 유명해진 말러 교향곡 5번 사악장, 이 곡이 제가 오늘 여기서 테스트로 들어본 곡 중에는 가이아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그런 앰비언스를 가진 그런 곡이기 때문에
이 곡을 안 들어볼 수가 없어서 말로 곡이 두 곡이나 들어가는 그런 네 곡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들어보시죠.
Just before I love got lost, you see, I am as constant as a northern star, I said. Constantly in the darkness, where's it at? If you want me, I'll be in the bar. On the back of a cartoon coaster, in the blue tea screen light, I drew a map of Canada. Oh, Canada. With your face sketched on it twice. Oh, you're in my blood like holy wine. You taste so bitter and you taste so sweet. Oh, I could drink a case of you, darling, and still be on my feet. I'd still be on my feet. 자, 제가 골드문트의 이 대형 스피커들의 오랜 제 환경에서 집에서 듣는 그런 스피커로 사용자가 아닌 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골드문트의 오랜 또 사용자들은 아니야, 네가 잘못 알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들어온 그리고 지켜본 그리고 가이아를 2년 전부터 리뷰를 하고 이 방에서 여러 번 시청을 해본 그런 소감으로는 이전에 골드문트의 최고봉이었던, 여전히 전시돼 있어요. 저쪽 하남, 스타필드 하남이나 이런 데 가면은 전시돼 있는데, 아폴로그 SE, 그 골드문트의 상징과도 같은 뉴욕 현대미술관에 전시돼 있는 이 스피커하고는 노선 자체가 달라요. 원래 골드문트의 대형 스피커들은 멀티 유닛으로 문자 그대로 모든 게 최고여야 되는, 완벽을 구현하고 싶었던 그런 미셸 레바르숑의 어떤 포맷이 들어가 있는 그런 대형 스피커답게 대역도 엄청나게 넓고, 그 다음에 사운드 자체가 아주 사실적인 걸 묘사하는 그런 쪽이었어요. 실제 현장의 어쿠스틱에 가깝고 실제 대역에 가장 가깝게, 그래서 이런 체인버도 멀티로 분리시키고 여러 유닛을 대역별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야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라이브하게 만든 게 일단 첫 번째 이 스피커의 설정인데, 시청자가 실제 어떤 공연장이나 연주장 한 복판에 앉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 이게 가이아가 지향했던 소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소리가 나야 되는 게, 우리가 뭐 스테이징이 어떻고 공간이 어떻고 이게 눈앞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실제 사이즈와 실제 입체감이 있는 그런 현장에 가서 살짝 앉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가이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가 5개, 유닛이 8개, 2개는 뒤를 향하게 만든, 대역별로 최적의 어쿠스틱을 내도록 그렇게 만들, 그리고 이런 멀티 체인버의 스피커가 한 덩어리처럼 이렇게 소리가 나오게 극히 자연스럽고 실제 현장 같은 소리를 내게 만든, 그렇게 만든 거죠. 가이아를 2년 전에 저희가 리뷰했는데 그 사이에 가이아를 소개하는 영상이나 설명이 많지 않아서 잠깐 환기를 시켜보면, 자, 이 스피커는 총 5개 바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맨 위가 슈퍼 트위터가 있고 바로 아래 어퍼 미드레인지, 그러니까 미드레인지를 2개 대역으로 나눴어요. 그 위쪽은 4인치짜리 미드레인지가 좌우로 수평으로 있고, 바로 아래쪽에 조금 큰 6인치 미드레인지가 2개가 있고, 그 6인치 미드레인지 중앙의 아래쪽에 저희 귀 높이보다 살짝 높은 일반 소파에 앉아서 들으면 그 자리에 트위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2개의 체인버는 12인치 우퍼가 하나씩 있는데 이게 뒤를 향해 있어요. 이게 가능했던 거는 이전에 10여 년 동안 골드문트가 계속 진화시켜온 액티브 시스템, 수학 연산을 집어넣고 프로티우스 같은 DSP,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같은 이런 전체 대역의 타임 얼라이먼트를 맞춘, 이게 지금 완성된 채로 말을 해서 그렇지 오디오는 이렇게 나야 돼, 소리가. 그리고 이렇게 크게 만들어도 조그만 스피커가 만드는 그런 아주 정교한 이런 입체감까지 만들어야 돼. 이런 사명하에 그렇게 계속 진화해 온 거예요. 사실 작은 스피커로 그런 소리를 구현해내는 거는 이제는 어느 정도 넘어섰어요. 그래서 대역은 포기하고 아주 정교하고 선명한 이미징과 그런 입체감, 홀로그래픽하게 떠오르는, 눈앞에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것까지는 작은 스피커로도 가능한데, 저 아래 낮은 대역들 있죠. 그 소리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걸 포기하게 되면 저희가 듣는 음악 장르 중에 실제로는 한 절반 정도는 사라집니다. 집에서는 거기까지는 못 들어. 그냥 비슷하게 저음만 나오면 돼. 그렇게 듣는 오디오들이 일반적이죠. 가이아의 대역이 아래쪽은 이제 20Hz 아래로 내려갑니다. 18Hz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높은 대역은 30kHz까지. 그 구간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못 들을 소리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 심리적으로 주는 만족감이나 어떤 행복감 조금 확대시키면 그런 게 굉장히 큰 게, 자, 내가 이 가이아를 내 공간에 들여놨어. 저 스피커로는 못 들을 소리가 없어. 이런 생각을 떠올린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운 이 스피커를 가질 수 있는 사람만의 큰 행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그런 가이아를 지금 에이도스 스트리머로 세팅을 하고 새로 연결을 한 채로 전 대역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어쿠스틱을 새로 좀 조정한 이런 상태로 들어보면 일단 소리가 굉장히 발랄해요. 큰 스피커들 전 대역을 다 듣고 싶어도 스피커를 크게 만들어 놓으면 가장 큰 첫 번째 허들이 뭐냐면 저역이 양감이 높은 대역뿐만 아니라 한 중역대까지의 상당한 품질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뭔가 저음은 좋은데 고음이 덜 선명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반대로 조금 세팅을 어떻게 하다 보면 고음이 엄청나게 강하고 날카롭게 날라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베이스는 거꾸로 그런 경우에 실종이 되기도 해요. 큰 스피커 그렇게 어렵습니다. 처음에 들어본 자니 앤 메리, 로버트 파머 곡이죠. 이런 곡을 들어보면 이 스피커가 업비트로 빨리 움직여요. 그리고 발랄한데 굉장히 청량하고 뭔가 이렇게 이펙트 같은 걸 안 쓰고 아주 간단한 이 클라리넷인지 그런 목관 악기에다가 기타 소리만 들어있는데, 이 소리가 작은 스피커가 아닌 큰 스피커에서도 이런 소리가 날 수 있을까 궁금해서 들어봤는데, 작은 스피커에서 들을 수 있는 아주 정확한 어쿠스틱, 그러니까 잔향도 그렇고 이미징도 그렇고 그걸 그대로 유지한 채로 사이즈만 커져 있어요. 실제 사람이 앞에서 연주하는 그 사람이 연주한 어쿠스틱이 울려오는 느낌, 이런 곡이 의외로 생각지도 않았던 대단히 뛰어난 라이브감을 줘서 이 곡을 이렇게 실제처럼 들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처음에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원래 이 스피커로 듣고 싶었던 곡은 말러였습니다. 말러 교향곡 6번 2악장 스케르조나. 그리고 그걸 듣고 나니까 그 다이나믹과 엄청난 징소리와 팀파니, 큰 구경의 이 떨림을 듣고 나니까 잔잔한 교향곡 5번 4악장이 듣고 싶었어요. 제얼 랑전. 그 곡이 뭐 어떻게든 대역이 낮게 내려간다고 표시가 돼 있는 스피커로 들어보면 뭔가 저음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조금 오버를 하면 말러가 원래 들려주려고 했던 그 부슬부슬부슬 자기 연인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아주 낮은 감정 속에서 끌어오르는, 서서히 올라오는 그런 저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 것 같아요. 가이아로 지금 들어보신, 아마 녹음에서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여기 와서 직접 들어보셔야 돼요. 5번 4악장에서 부슬부슬부슬 살짝 서서히 끌어올라오는 그 낮은 저음, 말러 교향곡 중에 유일하게 관악기 없이 현으로만 연주하는 유명한 악장이죠. 이 곡을 제가 뭐 근래건 이전이건 이 곡의 이 느낌을 살려준 그런 질감과 저음이 살살 감촉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이런 느낌, 이런 건 거의 최고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곡 하나만을 듣기 위해서라도 가이아를 꼭 들어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현장의 라이브, 원래 이 스피커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다른 스피커와의 차별화이기도 하고 이전의 아폴로그하고도 노선이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 실제 재즈바 라이브, 다이아나 크롤의 파리 라이브에 있는, 이럴 때 이 케이스 오브 유를 들어봐야 되는데, 이 녹음에서 아마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다이아나 크롤의 라이브가 원래 이렇게 들려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늘 아주 정교하고, 야, 다이아나 크롤이 저 뒤에 실제로 있는 것 같아, 여기까지만 들었었잖아요. 근데 가야로 들으면 거기서 어떻게 될까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첫 이 피아노 반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공간 자체가,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이거는 입체감이 아니라 이 곡을 녹음한 게 2000년 초반인가 그런데 유니버설 뮤직이 이 파리의 그 라이브 바를 통째로 샀잖아요. 그 첫 공연이 다이아나 크롤의 이 파리 라이브였는데 그 자리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이아나 크롤의 목소리도 저 뒤에 이렇게 컴팩트하게 이렇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람의 외곽처럼 그대로 둥실 떠오르는 느낌이죠.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이거는 리얼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감동이 와요. 이거는 말로 좀 설명하기 한계가 있는데, 가이아란 스피커의 어떤 재현력 자체가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정도로 실제로 그런 소리를 바로 눈앞에다 연출해 줍니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그게 에이도스 스트리머 같은, 일단은 스트리머가 바뀌어 생기는 게 뭘까요? 해상도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만
전원부의 넉넉한 전원 공급이나 출력단에서의 이 뒤에 있는 프리앰프가 될지 그다음에 뭐 파워앰프로 바로 갈지 뭐가 될지 모르는 그 출력단에서의 드라이브를 걸어야 돼요. 근데 에이도 스트리머는 저희 전에도 별도 리뷰를 했지만 이게 또 엄청난 기기거든요. 음원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들려주기도 하지만 아주 미세한 마이크로 다이나믹스부터 큰 힘으로 최대한의 스트로크를 움직여야 되는 이런 곡들도 아낌없이, 그리고 뭔가 이렇게 조금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없이 풀 스트로크를 다 뻗는 그런 느낌을 줘서 기본적인 해상도에다가 그런 부족하지 않은 에너지가 실려서 그렇게 해서 가이아로 보내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는 좀 뭔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브랜드에서도 그런 등급 매칭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새삼 또 깨닫게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가이아를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하는 건 여기까지 하고 실제로 와서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여러 번 또 영상도 보시고 음악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때 소리하고는 일단 많이 달라요. 본인이 좋아하고 익숙한 그 곡을 와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디오 갤러리 플래그 스토어 4층에 오면 있는 이 오디오 갤러리 스토어에서 제일 큰 공간에 있는 메인 시청실이니까 그냥 혼자 와도 돼요. 예약만 하시고 와서 말로 한 곡만 듣고 가셔도 됩니다. 감동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가이아를 다시 오랜만에 원래 소리에 좀 더 가까운 그렇게 세팅된 채로 다시 들어보고 같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